금속으로도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금속 크기가 똑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쪽에는 오돌도돌하게 많이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 한쪽은 얇게 만들어 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한 방향 오르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오돌도돌하게 많이 만들어 조금 평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는 이쪽을 더 무겁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이오드, PN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PN 반도체에다 이 금속을 붙여가지고 얇은 금속과 두꺼운 금속을 붙여가지고 열이 전도되거나 전자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N 반도체에서 어떤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금속 종류로도 괜찮은데, 현재 있는 것처럼 같은 금속으로도 하나는 오돌도돌하게 그쪽에다가 많이 그 금속 입자를 배치해 놓고 한자는 적게 주면 많이 배치한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이동하게 되고 전자 이동을 만들어내거나 열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한쪽에는 이쪽에 이렇게 이름 그 평판 구조로 할지라도 각각 이 오른쪽 왼쪽에 전기선을 걸어 놓고 한쪽은 어프를 시키고 한쪽에서 이렇게 언을 시켜주면 그쪽 방향으로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전기선이 동일한 굵기라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고 여기는 두 개 또는 세 개라면 여기가 전력이 더 많이 이제 걸리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전력을 많이 걸어놓으면 이 전력이 많이 걸어놓은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 전력이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시거나 다른 것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에다 전기를 걸어놓고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밀기만 해도 오른쪽 왼쪽 원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전기적을 오른쪽 왼쪽 또는 정방향 역방향으로 해서 전선을 각각 언오프 시켜갖고 그 방향에 전기를 걸어주면 그쪽 방향에 힘이 더해진다는, 전기적인 힘이 더해져서 그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한쪽 방향에는 전기선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전기선 동일한 굵기라고 했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 개 또는 세 개여서 이렇게 좀 더 두꺼운 전기선이거나 그렇게 해서 전력을 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류자가 현재 철심 구조에다가 구리코를 감아 놓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상 전류가 이제 과하게 많이 쓸 때, 큰 전기가 이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갈 때 거기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터가 타버리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같은 금속으로 전기의 전도도가 차이가 크지 않은 똑같은 구리 막대기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모터에 감겨 있는 구리선보다 이것이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지나치게 여기서 과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타버리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크기가 돼야 됩니다. 금속에다가 전기 있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금속으로. 또는 물에다가 액체 배터리 만들 수 있는데 액체 금속 배터리,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 또는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 틀리게 알갱이들을 무수하게 넣어놓으면 그것이 거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태양 전지판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태양 전지판으로 이게 좀 커야 되겠죠. 태양 전지판 만들 때는 약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바 형식으로 두텁게 만들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좀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가로 세로를. 그럼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이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참 어이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는데 이런 그 기존의 어떤 태양 전지판과 틀리게 구리 코일을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를 걸어주는 이 방식이 중요한데,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해야 되는가? 전리층. 그럼 전리층은 어떠한 형태의 전기를 띠고 있는가? 주파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불규칙한. 그래서 그 주파수 형태의 이게 태양 전지판이라고 합시다. 크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구리 코일을 가로 세로를 하셔도 제 기술에 여기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른다. 테슬라는 교류 만들었죠. 전기선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기 송전 손실을 없애려고
또는 에디슨의 직류. 저는 이제 제 방식은 이게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파수가 만들어지는데 전기선안에서 전기를 송전하거나 또는 통신선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중폭 구조 없이 통신을 멀리 보내거나 전기를 송전선처 없이 멀리 보내는 기술로 씁니다. 이렇게 전원 공급기에서 이걸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원 공급기에서 동일한 굵기였을 때 전기선이 어떤 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굵기였을 때 하나,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건 4개, 어떤 게 5개 이렇게 전기선을 틀리게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전기양을 전기의 어떤 통로, 그러니까 전기 도로겠죠. 구리선이 그것을 넓혀가지고 전기양을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는 것은 A사례라든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A사례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는 모터 같은데 이런 데서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모터 직전에서는 전기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정 부분에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수 틀리게 만들어서 몇 개를 하실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전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강한 주파수 방식의 전기가 들어가게 동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는 모터 같은 데는 발전기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놨고요. 또 이렇게 구리선에다가 약간 두텁게 하는 이런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뭐 네모나카로 두텁게 해가지고 파워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동차 회전축에 그리고 연구자석, 모터나 발전기 연구자석을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또는 대중석 2개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또는 연구자석을 오돌도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뭐 예를 들면 이런 평판,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거를 나노 구조로도 오돌도털하게 대중석 입자 구조로 만들어, 또는 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되면 연구자석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연구자석 같은 거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석 틀리게 들어갑니다. 또는 연구자석을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수십 덩어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크고 작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스피커 같은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터나 발전기 또는 이렇게 이런 데 쓰신데 제 기술은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 같은 데도 탄소봉을 이렇게 대중석 틀리게 막 여러 겹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 탄소봉 만들 때부터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석 틀리게 분말 구조에서부터 만든다는 거죠.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석 틀리게 만들어가고 아연판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또는 대중석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면 건전지가 파워가 세집니다. 이 꼭지를 건전지의 꼭지를 여기도 하나 더 똑같이 달아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는 큰 거, 여기는 작은 거 들면 전기가 각 틀리게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입력 출력석, 그러니까 1차 전지에서도 전기를 한꺼번에 뽑아서는 이 전선을 연결해서 한 개에다가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해서 한 개의 꼭지에서 받게 쓸지, 2개의 꼭지에 쓸지, 3개의 꼭지에 쓸지를 결정해서 전기량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 구조까지 되는 거죠. 1차 전지 여기다가 전선에 이런 꼭지가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이렇게 음극양극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2개나 3개나 5개나 여러 개로 그 이상도 돼요. 전선을 각각 연결해 충전할 때도 빨리 충전하고 방전할 때도 전기양을 이렇게 통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기양을 결정해서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신기하게 이런 건전지 2차 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요.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 각각 충전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전선, 중전선, 소전선에 하시든지 어떤 간에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한다. 수천 개가 되더라도 만 개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전기양을 몇 개의 배터리에서 쓸지를 결정해서 전기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MLCC 기술과 배터리 기술에서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미래 기술이 됩니다.
또는 이걸 가족용 이걸 가족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기아차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LG나 삼성이나 포스코나 어떤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기술 따라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10이나 220을 공급할 수 있다. 발전기에서 석유 발전기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석유 발전기 미리미리 전기를 축적해내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없죠 기존에는. 그래서 가정용 하이브리드로 가정용 110과 200 전기로 돌리지 않고 저게 콘센트 꽂아가지고 그 전지로도 2차 전지에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차 전지 이거를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십 개 뭐 연결해 가지고 12.5V나 기타 큰 전기를 기타 다른 것도 몇 볼트짜리를 공급을 하시든지 공급하는 이런 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 전지를 현재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자동차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될 텐데요.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이제 지나치게 과열돼 가지고 약간 폭발한 수소산소가 많이 나와 폭발하는 구조가 없어지는데요. 그 중에 몇 개는 어프 시켜 가지고 캠핑용으로 놀러 갈 때 야외에 그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도 쓸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 충전율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얘기해도 그렇게 충전율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몇 퍼센트 되면은 차단되는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자동차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지 자체에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자기네들이 전기를 차단시키는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그 기술을 설명하시는데 제 기술입니다. LG전자는 이거 말고도 제 기술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제가 이렇게 흑연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양극재, 음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또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요. 또 수십 겹도 돼요.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때 어떤 만들고 그 사이를 전해질이 납축전지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에는 가능한데 전해질이 흐르는 통로를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전해질이 흐르게 하고 또는 그것을 리튬이온이 그럼 되게 빠르게 이동하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 겨울철 추위 같은 데도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같이 납축전지,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배터리 기술에서 음극재, 양극재에서 꼭지 부분을 아까 지금 번지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입력, 출력선 다 양극재 그렇게 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빠르게 충전하고 빠르게 전기를 어느 정도 받아서 낼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일 때는 보다 많은 전기를 쓰고 여러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한 군데 전선에서만 하면 과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꼭지를 5개다.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여기도 꼭지를 똑같이 양극 음극 상관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부 구조를 가지고 충전할 때도 빠르고 방전할 때도 몇 개 쓸지 해서 전기 양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배터리 셀이 있다. 그러면 배터리에서 20개다. 그러면 그 전기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거기 안에 어떻게 만들든지 그래서 5개 쓸지 10개 쓸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물리적으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열폭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열이 과하게 축적이 되거나 항상 과속에서 달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동차가 도로면이 좋지 않아서 충격하거나 충격이 일어나 충돌을 이렇게 충격에 전해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전압이 흐를 때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서로 이렇게 전도성이 틀리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금속이 과한 전기를 많이 썼을 때 그걸 반복해 썼을 때 이것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불이 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전기 전도도 합금 그렇죠. 같은 거를 갖다가 동일한 금속들을 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연료 양극재 그 양극재에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합금이 뭐가 됐든 종류가 합금으로 만들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감소된다는 거죠. 이 스파크 현상이 차라리 그냥 합금으로 뭐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전기가 균일하게 흐르는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를 막 이렇게 두 개나 뭐 다 여덟 개나 10개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 겹벽 처리를 하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온도로부터도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러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전지는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킵니다. 과열이 난다 그러면 경고등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배터리를 살립니다.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전기 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씁니다. 제가 특히 변속기 없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연료도 이렇게 회전도 연료를 저가해서 적은 연소를 했으면 그만큼 회전수가 돌아가지 많이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프로펠러 같은 거 이렇게 비행체 거기도 양쪽 오른쪽에다가 어느 정도 연료를 각각 틀리게 주면 많이 주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조향 기술로들은 현대기아차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변 프로펠러 아래 위로 올라간 가변 프로펠러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이런 자동차에 추우면은 이렇게 난방해주고 더우면은 배터리에 난방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 출력이 겨울에 떨어져 이게 추워서 온도를 뺏기는구나 출력이 떨어지고 액상 구조 전해질 구조 보니까 이게 리튬의 이동속도 얼어가지고 시동 배터리로 그렇다는 거죠. 시동 배터리도 전해질 구조다. 그러니까 전해질이 움직이는 파이프 통로를 만들자. 그리고 현재 있는 그런 배터리도 얇은 케이스를 하나 줘가지고 그런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서 냉방 같은 것도 해주고 온방 이거를 현대기아차에 쓰시더라고. 그래서 YTN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그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한개인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많은 광고를 내시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YTN 제기술이 왕창 나. KSD에서도 나와요. KS도 광고 내시고 LG도 광고 하나도 광고 내셨는데 하나 A사 레이더도 제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더는 영상을 내니까 레이더 면적이 도미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뒤에 중소로 들어가는 레이더 소자를 목적별로 소자를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선을 대중소 목적을 따라서 그보다 더 여러 단계를 각각 레이더 소자에 대중소로 들어가고 전력은 이제 큰 거 들어가고 중간 거 약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렇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레이더 소재를 팀별로 묶어서 쏘고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쏩니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탐지하거나 상대방을 전자전할 때 유리한데요. 레이더를 먹통시키거나 상대방 비행체를 기판을 태워서 먹통시키거나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지상 무기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이 있고 기판이 있으니까 기판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과전압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사람도 전기로 타요. 이렇게 전류 흐르면 그렇게 해서 이 방식은 서로 모든 만물이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제 이론을 따라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강한 용압열을 발생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기판이 메이더가 먹통되고 전자전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쓰면 유성통신이다 그러면 부목 현상, 환자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환자 의지하듯이 환자 부목되듯이 그렇게 해서 멀리 송전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워키토키 전파로 쓰거나 스마트폰 전파로 쓰거나 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군에서도 1시간마다 틀리게 어떤 이런 전파를 틀리게 해서 바꾸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비밀 적인 제한부로 이렇게 드론을 조정한다 했을 때 내 드론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 설정이 된 채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된다는 거죠. 일단 거기다가 전용 단말기 중국의 송캠 보시죠. 비밀번호 있어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전용 은행 그 인터넷 뱅킹처럼 전용 단말기 제도를 만들어서 복잡한 암호를 10단계가 됐든 자동으로 풀어지게 하고요. 또는 거기다 군에서는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또는 동작 방식의 암고, 기타 다른 방식의 암고를 넣어서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 전파는 송수신 거리가 멀고 굉장히 멀리 가고 뚜렷하게 잡힙니다. 신호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기존의 이종통신이 같은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쓴 적은 있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통신이 되고요. 보안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차량에 있는 무선 TV도 앞으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호가 잘 끊기지도 않고 굉장히 뚜렷합니다. 신호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또는 수십 겹도 돼, 크고 작은 것도 돼.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자동차 회전할 때 전기를 생산합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려서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합니다.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함으로 훨씬 많은 전기를 송전합니다. 태양 전지판에도 이 기술을 씁니다. 태양 전지판에도 전기를 걸어주죠.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죠? 전기선 안에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데는 공장 300평 뭐 그 정도 되는 데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돌린다는 거죠.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이렇게 전기를 얻어갖고 회전축을 돌리셔도 돼요. 거기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많이 여러 겹으로 수십 겹으로 또는 감아놨습니다. 연구 자석을 이렇게 회전축에다 하셔도 된다. 너무 무겁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전선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줍니다. 이것도 걸어주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선을 하나가 아니라 많이 송전선을 만들어줘요. 회전축 길이를 20m, 30m, 100m짜리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전기를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에서도 이걸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 풍력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야외 나가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회전축 돌려가지고 생산해서 수없이 숫자를 많이 만들죠. 현재 있는 풍력 발전기가 너무 크잖아요. 바닷가에도. 그럼 기둥만 좀 세워서 작은 몇 미터짜리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무인도 같은 데도 만들어 거기 전기 생산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바닷물 같은 거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고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비춰갖고 증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수 담수화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소금을 생산하고 증발식으로 해가지고 생산하고 증류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수 담수화도 하면서 소금은 생산해서 파는 이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또 이런 풍력 발전할 때도 이걸 할 수 있고 수력 발전할 때도 이 동일한 기술 구조를 똑같은 기술 구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고리선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수십 겹으로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것도 들어 전기를 딱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태양 전지판 같은 데서도 제가 이런 금속판 그러니까 이런 금속파도 돼요. 이런 구리판이다 그러면 금속 구리판 구리 코일도 돼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걸 댓글 보고 하시던데. 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기존의 태양전지 그냥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구리판이라 그러니까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 둘 다 되고요. 특히 전도도가 좋은 게 좋겠죠.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린 거를 감하게 배치해 놓습니다.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렇게 되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 반사판처럼 오목한 홈을
수없이 빨아서 오목한 거울처럼 해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비춰줍니다. 그걸로 자체를 물을 갖다가 데우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다가 비춰줘갖고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태양열 발전할 때 이걸로 기초로 해가지고 저때 YTN에서 그걸 하시던데 그 업체는 기술 구조를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회전축에다가 많이 넣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들어가서 이 태양 전지판에 생산된 전기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이거를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딱 보고 알았거든요. 내 기술이다. YTN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프라시티 창문, 비상배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격벽 처리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좌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 장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정하고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지도를 만들 수 있다. 사람 인체 안에도 가능하고 로봇 안에도 가능하고요. 비행체 몸체 안에도 가능해서 이게 그 어떤 전기 구조가 됐든 뭐 프로펠러가 됐든 이렇게 로봇이다 그러면 전기를 이쪽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오른쪽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가로세로 높이로 그래서 0.001 단위로도 되죠. 또는 정보의 입력 출력 반도체 같은 데는 그 정보의 입력 출력 저장 이 부분에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앞으로 하게 됩니다. 비행체도 동체를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쪽 연소 이런 형태의 연소 방식에 해도 연소기가 많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연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세를 그렇죠. 오른쪽 왼쪽의 균형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기운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이 회전하게 된다고.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싶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돌고 싶으면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동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연료를 많이 오른쪽에 많이 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왼쪽으로만 이게 움직이는 조향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아래 위로 내려갈 때는 가변 프로펠러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던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의 자세 제어에도 이런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체 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을 줄지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제 필수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게 이 좌표 숫자 방식 안 쓰면 그렇죠. 정확한 것보다는 좀 덜 정확한 것이 되겠죠. 좌표 숫자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을 날개 기울기라든지 비행체 같은 로봇에는 이렇게 로봇의 자세 제어 이런 데에 들어가고 정확하게 이렇게 힘을 배분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료 존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물에다가 바닷물이 되겠죠. 소금물에다가 금속 전지판을 많이 둬가지고요. 금속 전지판을 많이 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오돌두털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수없이 금속 전기판을 놔두고 전기선을 연결할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연결하고요. 거기다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틀려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럼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산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수천 세트 수만 대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2차 전지에 따라서 배터리로 자동차 연료전지나 기타 연료전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햇빛 이런데 이렇게 큰 거를 구리판이나 아니면 이게 어떤 알루미늄 판으로 이렇게 큰 거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준다 그랬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면 주파수 방식 걸어주면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를 이건 약간 금속판을 크게 만드셔야지. 지금 이거는 이게
콘센트 부품인데 여기다 콘센트 부품을 여기 현재보다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고장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드는 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2개, 3개 배분을 할 때 그래도 그 전기선에 굵기가 있어서 많이 저장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가 널널한 데서 전기가 이렇게 부자에게서 이렇게 널널한 데서 이렇게 해야지 가난한 데서는 이렇게 나눠줄 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많은 전기가 흐르려는 현상이라서 과열이 나서 이게 탄다고. 이게 저도 5개 교체했거든요. 이게 쇼트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또는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두껍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런 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줄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주든가 가로 주든 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보다 연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콘센트 만드실 때 이거 제 기술이에요.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 하시던데 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여기다 다시는 거 여기다 다는 게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만든다. 이거 내가 신기해서 타봤잖아요. 내 기술 느끼는 타봤는데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게 그래서 이제 화장할까 빨리 교체를 해버려. 비싸요 그것도. 여기다 다는 거예요. 저도 천정했다 옛날에 여기다 달아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제작하죠. 누전 차단기 하나 3,000원 뭐 이런 4,000원 할 텐데 여기다 딱 달아놓으면 배전기에 다는 게 아니고요. 배전기도 같이 하시던데 배전기 다는 게 아니라 누전 차단기를 다는 거예요. 배전기는 뭐하러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누전 차단기를 달아봤자 쓸모가 없는데 우리 고장만 나고. 그래서 누전 차단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다는 겁니다. 이 줄에다. 입력 출력선이 동일하게 굵기가 똑같아요. 깨봤더니 말이죠. 이런 얇은 거를 꼭 그대로 놔둬요. 이거 두꺼워야 됩니다. 입력선이 두꺼우면 여기도 출력선도 두꺼워서 전력이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게 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될 것을 뭐하러 여기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구조를 모르고 남의 기술 베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요. 이따 한번 또 그렇게 만드실 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줄에다가 여기다 줄에다 설치는 입력 출력선이 똑같아서 문제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다 천정 분기선으로 해놨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물 안 들어가게 제 기술. 이것도 펜트 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기 때문에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여러 겹으로 두껍게 만드셔도 되죠. 너무 이렇게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겹으로 좀 두텁게 금속 구조를 금속 덩어리를 넣어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저렴 이렇게 얇은 판이라도 저렴 구조로 해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는 그게 금속 배터리가 됩니다.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잠고 구리 알갱이를 넣어갖고 하면 거기 이제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전기를 금속 그냥 일반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그건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음극 양극 나눌 수 있고요. 저기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런 금속판을 이렇게 우둘두툴하게 대중서 나노 구조로도 하거나 바 형식으로 놔주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줍니다. 이 전기선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걸어주면 저도 많은 전기가 전자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높아집니다.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어떤 태양 전지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구리판을 이렇게 나노 구조로 놓고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것이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웨어러벨 기술에는 건축 로봇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노 구조로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 거기다 굵기가 연구 자석들을 여러 개 수없이 넣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해요. 그다음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서 틀립니다. 나노 구조로도 이런 것을 해서 발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태양력이나 풍력을 통해서 발전해가지고 그걸 통해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 반도체나 건축 로봇이나 기타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거 쓰시면 비행체에다가도 달아도 되죠. 그런 방식으로 드론이나 뭐 그러면 이제 오래 장거리로 계속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 KGGB 같은 날개 키트 다른 데다가 하셔도 되고 다른 비행체 동체 큰 거에도 들어가거나 드론에도 탑재를 하면서 프로펠러 방식이라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사일에다가 제가 프로펠러를 밑부분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항속거리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미사일 같은데도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미니로 설치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밑에 미사일 무게를 들어올려주면 항속거리가 늘어갑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프로펠러를 사선으로 사선으로 배치해갖고 무게를 들어올려고 추력을 일으켜주는 양력과 추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은 비행체나 배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분사하는 이런 방식도 사선으로 비행체 이렇게 수직이 착륙 기술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비행체 사방에 배치해서 그럼 가운데로 양력이 모인다는 거죠. 비행체 무게를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이런 수직이 착륙 기술에 사용하고 가변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수직이 착륙할 때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연탄구멍 방식으로 열을 조절해서 가스불 조절하듯이 강중약 하듯이 약불로 해가지고 서서히 떠오르거나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거나 프로펠러 방식도 같이 동원해서 밑바닥에 그래서 같이 복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프로펠러를 이렇게 되게 어떤 기계 로봇 이렇게 사적 보행 군에서 쓰는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로봇들 있잖아요. 밑바닥에 또 놓거나 이 뒤를 추진하는 구조로도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프로펠러를 그러면 이제 다리로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드론의 밑바닥에 넣어주거나 사선으로 분사하는 프로펠러 방 사선으로 해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일으켜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이제 사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연료 분사 방식도 연료 태워서 하는 방식도 또 가변으로 하실 때 이렇게 사선 분사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존에 그 KGGB 같은 이런 날개 키트 밑에다가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뭐 폭탄 자체에다가 설치를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프로펠러 돌아가면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KGGB 같은 드론에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선으로도 프로펠러를 작동할 수 있거나 공기를 피토감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풍기 방식으로 팬을 하나 둬서 앞뒤로 그래서 내뿜어서 바람으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올릴 수 있다. 이래든지 항속거리에 들어가거나 일단 공기 주머니를 좀 달아주는 방식으로 뭐 금속이든 아니면 아니든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가면 되죠. 그거는 이제 일정거리 가면 그래서 일정 고도를 낮추려면 이제 떨어뜨려주는 식으로 바람을 빼는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고도를 낮추면서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에 공기 주머니를 달거나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항속거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같이 하셔도 되겠어요. 여튼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하시기 좀 합시다.